자, 아빠한테 굴지의 대그룹을 물려받은 한 오너가 있어요. 자산이 막 몇백조 원씩 해요. 이런 그룹을 물려받았으니까 막 행복할 법하죠. 근데 이분에게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엄청 큰 고민이 있어요. 그룹을 물려받긴 했는데 지분율이 너무 낮은 거야. 근데 그렇다고 이 회사 지분을 사기엔 너무 비싸가지고 가진 돈을 탈탈 털어도 충분한 지분을 못 사는 거예요. 이 상황의 주인공이 바로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인데요. 요즘 이분을 둘러싸고 현대차그룹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현대모비스가 사업을 분리한다는 기사가 나왔고요. 이게 단순한 사업 분리가 아니라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선제 조치란 리포트들도 보이죠. 근데 솔직히 이것들만 봐서 현대차그룹이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으니까 저희 넘버스에서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쉽게 풀어드릴게요. 먼저 현대모비스의 조회 공시를 좀 볼게요. 조회 공시라는 건 특정 회사의 주가에 변동을 줄 만한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뉴스가 맞는지를 회사 측에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거래소가 지난 16일 현대모비스의 조회 공시를 요구했고요. 현대모비스는 이례적으로 바로 이틀 뒤인 18일 재공시를 냈습니다. 세부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하는데 근데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라서 이대로 어느 정도는 갈 거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동차 모듈과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통합 계열사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당사 지분 100%, 다시 말해 현대모비스에서 사업을 하나 찢어서 자회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왜 현대모비스는 회사를 찢어서 자회사를 만드는 걸까? 증권가에선 이런 사업 분할이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선제 조치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현대차그룹의 핵심은 당연히 현대차, 기아 아닙니까? 근데 왜 현대모비스를 분할하는 게 지배구조 개편의 선제 조치인가? 이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현대차그룹을 크게 보면요,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지분 21.43%를, 현대차는 기아 지분 17.37%를 갖고 있고요. 현대차그룹의 주력 계열사는 바로 현대차고요. 이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핵심 회사가 바로 현대모비스인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을 지배하려면 현대모비스를 가장 위에 두고 그 회사를 지배하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정의선 회장의 현대모비스 지배력이 낮아도 너무 낮다는 거예요. 정 회장의 현대모비스 지분은 단 0.32%, 여기에 아버지 정몽구 명예회장의 지분을 합쳐도 지배력이 7.49%니까 다시 말해 자산 총액 260조 원짜리 그룹을 단 8%의 지분율로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 정도 지분율 가지고 어떻게 현대차 그룹을 지배했던 거야? 근데 여기엔 특이한 구조가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지배구조의 가장 밑에 있는 기아가 현대모비스 지분을 17.38%나 갖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 회사들 간에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조를 만들어서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선, 정몽구 두 분 지분에 기아 지분까지 합쳐서 30%가 넘으니까 이러면 된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나오는데요. 근데 사실 이것만 보면 안 되는 게 이런 지분 구조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지분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조를 상호 출자라고 말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회사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지배 구조를 가짜 자산이 만들어지는 형태라고 해서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너가 A 기업의 지분을 갖고 A가 B를, B가 C를 지배한다면 이런 형태의 지배 구조는 굉장히 정상적이에요. 근데 현대차그룹의 경우 오너가 갖는 A 기업에 대한 지배력이 부족하니까 이걸 C 기업을 통해서 충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옛날엔 이런 형태의 상호 출자가 불법이 아니었는데 2017년 정부가 대기업 집단들에게 이런 상호 출자 문제를 해소하라고 전달한 상태예요. 그래서 현대차그룹으로서는 지금 당면한 두 가지 미션이 있어요. 첫째, 오너인 정의선 회장의 현대모비스 지분율을 높여야 하고요. 그리고 둘째, 2024년까지는 그룹의 상호 출자 구조를 해소해야 될 상황인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시죠? 왜 현대차그룹은 지금까지 손에 넣고 있었나? 현대차그룹도 이 상황을 아예 방치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2018년 한 차례 지배구조를 바꾸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 그룹은 현대모비스를 현대글로비스라는 회사와 합병해서 지주회사 형태로 만드는 걸 시도합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현대글로비스가 뭐하는 회사냐면요, 2001년 세워졌는데 정몽구 명예회장하고 정의선 회장이 100% 출자한 회사예요. 지금도 정의선 회장이 지분 20%를 갖고 있고 그룹 내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회사죠. 원래 자본금 12억 원으로 만들어진 이 기업은요, 현대차그룹의 운송 사업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면서 몸값을 6조 원까지 키웠어요. 다시 말해 오너가 소유한 조그마한 회사를 세우고 이 회사의 그룹이 일감을 줌으로써 회사의 기업 가치를 엄청나게 뻥튀기 하는 형태인 거죠.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를 합병해서 지주회사 형태로 만들 거라는 건 어느 정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고요. 2018년 예상대로 현대차그룹이 이걸 실행에 옮긴 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엘리엇이란 이름의 글로벌 헤지펀드가 현대모비스 지분 1%를 쥐고 이 회사의 지배구조 개편에 반대를 하면서 시작됐어요.
있었어요. 당시 이게 논란이 되면서 글로벌 투자기관들이 리포트를 냈는데 전부 한 목소리로 현대차그룹 오너에겐 유리하고 기존 주주들에겐 불리하다면서 반대 의견을 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태로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너무 내려가면서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이름으로 줘야 될 돈이 엄청나게 커지게 돼요. 결국 현대차그룹 스스로 이 합병안을 접게 되고 엄청나게 자존심을 구기게 됐죠. 그리고 현대차그룹은 2018년 실패에 이어 4년 만에 다시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2018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상황이 한 가지 있어요. 오너 중심의 지배구조가 확보되려면 정의사 회장 지분이 많은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가 합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 두 회사의 주가는 분명히 주목할 부분이 있죠. 2018년 초 현대모비스의 시가총액은 25조 6천억 원이었는데 최근 20조 원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반대로 현대글로비스 주가는 2018년 초 5조 1천억 원에서 최근 6조 7천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시 말해 정의선 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이 되려면 현대글로비스의 주가는 높고 현대모비스의 주가는 낮아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최근의 주가 흐름은 정 회장에게 분명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맨 처음으로 이야기를 돌아가 볼게요. 현대모비스가 사업을 분할하기로 했는데 사실 이건 회계 관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큰 덩어리의 회사 하나가 있는 거하고 두 개의 회사로 나눠서 그걸 이어 붙인 거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기업 분할은 통상 회사를 분리한 다음에 상장할 경우 모회사 기업 가치보다 자회사가 훨씬 더 커지는 경우가 빈번했거든요. 대표적 사례가 LG화학이에요. LG화학으로부터 분리돼 상장한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시가총액이 100조 원은 넘나드는데 그 회사 지분 80%를 소유한 LG화학은 시가총액이 고작 40조 원밖에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SK바이오사이언스를 분리해 상장한 SK케미칼 또한 시가총액이 자회사보다 훨씬 더 작은 상태예요. 또 삼성의 경우 2015년 이재용 부회장 중심의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했었어요. 이 부회장 지분율이 높은 제일모직 그리고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거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업을 떼고 붙이고를 반복하면서 기업 가치를 바꾼 일이 있었어요. 삼성그룹은 그때마다 지배구조 개편과 연관이 없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결국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했는데 그 과정에서 벌어진 위법행위 때문에 이 부회장이 재판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또한 이번 사업 분할로 사업 구조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결정이 지배구조와 상관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넘버스의 결론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는 2023년 말까지는 바꿔야 될 상황이에요. 이 시기를 넘기게 되면 법적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요. 둘째,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은 정의선 회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텐데 이 경우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가 합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 경우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낮은 게 유리한데 현대모비스의 사업 분할 또한 이런 조건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현대모비스의 소액주주라면 굉장히 속쓰릴 부분입니다. 그간 기업 오너가 그룹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가 깎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는데 순수히 사업의 성장성과 비전만 보고 투자한 주주들은 그런 문제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 일반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훼손되는 사이 소수의 대주주들만 이익을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더구나 현대차그룹은 우리나라 자동차 사업을 대표하는 글로벌 대기업인데 잘못된 결정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에 놓이는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나라의 거버넌스가 다시 한번 불투명하다는 비판에 놓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디 현대차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에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길 바라고요. 또 현대모비스에 투자하신 주주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때로 보입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궁금하신 내용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취재해서 답변해 드릴게요. 저희 넘버스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